대졸 취업률 96%.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MBC라든지 YTN에서 얘기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일본의 진짜 취업률이 몇 프로야?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들고 와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학생들의 취업률 96%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대한민국에서 뭐 청년 실업부터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취업을 못해요. 기업에 가고 싶은데 뽑지를 않아요. 아예 문이 막혔다. 그런 식으로도 막 말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반대로 너무 일자리를 가린다부터 해가지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근성이 없어 나한테는 말이야. 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올라와야지 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흔히 말하는 젊은 층과 기성세대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 이제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취업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당장 뭐 재테크라든지 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단 취업 자체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취업을 판단하는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라는 게 상당히 큰 사회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청년 실업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뭐 2021년 5월자 뭐 9.3%, 청년 실업자가 현재 40만 2천 명, 2021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해가지고 뭐 코로나 시국이 돼서도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걸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보면은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스펙을 쌓고 싶잖아요. 경쟁자에 비해 가지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학생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 40 고용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이래가지고 뭐 현재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분도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와중에 이제 이런 기사 뜨는 거예요. 환경에서 이제 이게 이제 지난 5월달에 뜬 뉴스인데 대학 졸업은 취업 1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취업률이 98%였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취업 내려가서 96%가 났다. 그게 진짜인가요? 이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미르 신문이거든요. 대학생 취업률 96%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98%였는데 일본은 줄어서 96%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리먼 쇼크 때도 뭐 거의 취업률이 95%였고 어마무시한 취업률을 갖고 있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보다 상당히 취업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뜨기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졸자 취업률 뭐 68% 나오잖아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은 짜잔, 이게 이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 취업률이 67.1% 대한민국. 대학생 취업률이 63.3%입니다. 아까 일본 대학생 취업률이 96%니까 33%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렇게 이제 통계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숫자가 너무 이상하잖아. 뭔가 좀 진짜네. 그럼 얼마나 이게 한쪽은 헬이고 한쪽은 헤븐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난 이제 이런 기사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저격이 뜨기도 합니다. 어떤 저격이 뜨냐면은 MBC 뉴스네요. 예. 한국을 압도한 일본 대학 취업률 섣불리 믿었다간 점점점. 이게 좋은 레카네요. 예. 아까 기사 이거 박제 딱 시켜두고 이 어디서 이거 구라를 치고 있어 이거 뭐 일본이 한국 대학 취업률을 압도했다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고 있어 이래가 미디어를 레카해. 레카 다 해가지고 이게 MBC 뿐인가요? 아니요. 참고로 같은 내용으로 YTN도 똑같이 YTN 이렇게 어디서 지금 레커를 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양쪽 다 이제 YTN, MBC에서 무슨 말을 치냐면은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이 대한민국과 일본은 다르다. 졸업자, 예정자 수 대비 취업률로 계산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총 대학생,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으면 이번에 올해 몇 명이 졸업을 해. 그 중에서 얼마가 취업을 했어요를 퍼센테이지로 낸 게 대한민국의 취업률이에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취업자 수로 이제 취업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올해 몇 명이 졸업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물어봐. 너는 취업을 하고 싶니? 아니면 넌 취업을 하기 싫니? 나는 취업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런 친구야.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퍼센트가 높아진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모수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냥 분모가 다른 겁니다. 계산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말한 96%, 뭐 63% 이렇게 비교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 어느 숫자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취업률 집계 방식이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예를 들어 집계 방식률을 일본식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일본의 집계 방식을 한국식으로 바꿨을 때 몇 프로가 나오냐요가 있나? 그게 없어요. 이걸 알려주려면은 최소한 일본이 한국 기준으로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머.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자료를 집계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여러분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려면은 일본에서 말하는 취업률이라는 단어를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대학교 대졸 취업률 96%. 아까 한국에서는 가짜라 했잖아,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두냐면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입니다. 교육부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통지 자료를 만들어놔요. 2013년에 문부과학성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취업률이란 단어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정해줄 테니까 일본에는 각 학교들은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세요란 말이에요. 취업률은 취업 희망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며 조사 시점에서의 취업자 수를 취업 희망자로 나눈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뉴스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취업률은 그렇게 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랑 같은 자료가 없잖아라고 느끼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게 문부과학성에서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취업률 자료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문부과학성 학교 기본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보도 발표. 2020년도 학교 기본조사 공표에 대해서 학교 기본조사가 뭐예요? 일본의 학령마다의 진학률 있잖아요. 어디 몇 명이 어디를 가니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통계자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면은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 총 진학률은 83%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고등교육기관. 일본 하면은 전문학교가 유명한 것 같아. 아시죠? 일 배우는 거. 전문학교가 24%. 그 다음에 단기대학. 2년 단위. 2년 단위인데. 거기는 또 이제 몇 프로? 4.2%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그냥 학부 있잖아요. 4년제.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현재 일본은 54.4%예요. 그러니까 이 54.4%인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한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취업을 희망해요. 라는 친구들 중에서 취업한 친구들만 취업에 놨다는 게 취업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문부학생 자료에서 뒷자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대학원 등의 진학률은 예전에는 상승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연속으로 하락해서 11.3%다. 그 다음 밑에 졸업자 중에서의 취업자의 비율은 77.7%다. 오? 그러니까 이거랑 문부과학성이 얘기하는 아까 이 취업률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77.7%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취업률을 비교하려고 하면 이 숫자가 맞아요? 이 숫자도 맞나요? 틀려요. 에? 그래도 기준이 똑같지 않아요? 졸업자를 기준으로. 아니에요. 복잡하네. 복잡하죠. 이거 연락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대한민국 교육통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KESS. 여기서 보면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기준. 대한민국의 취업률은 취업자 나누기 졸업자 빼기 진학자 대학원 가는 친구들 입대 취업 불가능자 유학생 제외 인정자를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취업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는 애들은 대학원 가니까 취업 안 하잖아요. 걔들은 넣으면 안 돼.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진 친구들 중에서 취업자를 나눠야지. 그러니까 한국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문부과학성 내용 이거는 총 졸업자 중에서 70.7%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원생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옆에 있는 11.3%가 대학원에 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이 전체 중에서 빼고 다시 이 친구로 나눠야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려도 바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계산기를 들고 왔어요. 계산해 볼까요? 5, 7, 3, 9, 4, 7 빼기 6, 4, 6, 2, 7 졸업자 중에서 진학원, 대학원 진학한 친구들을 뺍니다. 그 숫자가 50만 9,320이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해 두고 일본 옆에 있는 취업자 수 44만 명이죠. 44만 6,082명 나누기 아까 그 숫자 곱하기 100 하면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일본의 취업자 수 한국시라는 대충 87% 넘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제 임상의 연수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최저예요. 아까 얘기한 이 자료 있잖아요. 제 기사. 한국보다 30%가 높다가 아니죠. 대학교 취업률은 63.3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약 24.2%가 높네요. 일본이.
3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또 자료 중에 함정이 몇 개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일본은 전문학교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학교도 취업률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문학교를 왜 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4년 동안 학비 내야 되고 본인이 일할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전문학교 가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학교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취업을 못하면 장사가 안 돼요. 학비가 비싸거든요.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취업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본의 취업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걸 볼 때는 일본 전체의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본 전체 노동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들고 오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업률과 유효 구인 배율을 정합니다.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예요. 예. 유효 구인 배율. 맞아. 무슨 말이냐면은 구직자,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구직자 1명 대비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일자리가 하나 남아. 들어와. 그 일자리 하나를 이제 1대1로 치는 거예요. 그게 1입니다. 회사에 일이 하나인데 구직자가 2명이야. 일자리는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나눠져요. 0.5가 됩니다. 반대로 일하는 사람은 1명인데 빈 공석이 2자리야. 그러면은 2배가 됩니다. 1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완전 고용도 가능할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일본의 최근에 유효 구인 배율은 이걸 보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전국으로 보면 2020년 4월은 1.3이었고 그다음에 2011년 4월은 1.09네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유효 구인 배율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래도 이 자료가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맞아. 동네마다 동네마다 1 이하로 되는 데는 일자리가 없는 동네라는 겁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그렇죠. 오키나와는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 뭐 미군 기지 있고 동남아 같은 바다로 유명한 동네인데 오키나와가 일본도 유명합니다. 일이 없는 걸로. 예. 맞습니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오키나와 친구들이 본토로 많이 와요. 좁은 곳도 일자리 있고. 있더라도 그 월급 낮아요. 그렇죠. 좀 낮고 그래서 많이 나가요. 오키나와는. 네. 예, 그렇죠. 일본에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유효 구인 배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또 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자료를 봐야 되면 이 유효 구인 배율 중에서도 대졸자 구인 배율 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리크루트라는 이제 유명한 인력 회사에서 조사자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졸업, 그러니까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낸 건데 올해 4월 27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본 대학생들의 유효 구인 배율은 1.5라는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2022년 졸업하는 친구들. 전체적인 일본의 현재 유효 구인 배율 어떻게 나온다고요? 1.09%, 대충 1.1 정도 되잖아요, 올해. 여기에 비해서 일본 대학생들은 1.5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더 취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로 평균을 대학생들이 올리니까 일본에서 대학생들 말고 다른 계층은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게 대졸자 다 1.5니까 아니 뭐 1인당 직업이 1.5개 골라갈 수 있네. 굿! 으로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종업원 숫자에 따른 구인 배율의 추이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300명 미만. 너무 높은데 다른 그래프보다. 그렇죠. 배율이 높죠. 즉 뭐? 여기는 사람이 안 와. 이 숫자가 높다는 말은 기업이 일자리가 5개 있는데 사람은 1명 있단 말이에요. 안 모인단 말이야. 이게 파란색 일본의 중소기업. 제일 밑에 5,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하는 일명 대기업은 대기업. 0.41.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아는 건 대기업은 좋은 회사는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죠. 일본도 좋은 회사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종업원 5,000명 이상의 기업은 학생은 2명 있는데 기업의 일자리는 대략 하나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1명은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고 대신 이제 아까는 소기업 진짜 종업원 300명 미만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5개 기업이 있지만은 학생은 1명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떻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1.5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률 자체가 한국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 때는 이제 일본이랑 한국의 어쩌면 경제 차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자주 들고 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짜장 1조 클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출이 1조. 그러니까 매출이 기업이 1조를 매출을 1년 동안 판다 치면은 나름 큰 기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기업 중 매출 1조 및 10조 클럽 기업 수 현황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한 200개가 좀 넘어요. 그럼 일본은 매출을 1조 정도 넘기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잖아요. 인구 차이가 어. 그 2배 정도니까 그러면 400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400에서 한 500 정도. 그러니까 약 1000억 엔이 우리나라 또 1조로 보면 됩니다. 896개 현재 기준으로. 일본은 이제 이 정도로 매출 1조를 치는 이제 1조 원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장 기업 중에.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 그 전혀 모르는 회사도 많죠. 많이 있죠. 이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상장 기업이랬잖아요.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면 몇 개가 있을까? 유가증권 보고서 아니면 관보 보고서를 해가지고 정보까지 넣어가지고 추산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하면은 미상장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매출 우리나라 또 1조가 넘는 기업은 약 2,009개가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단순 계산을 보면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업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큰 기업이 많은 나라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도 매출 1억 이상 있는 회사가 2,0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월급 많이 주나요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상장된 1조 기업만 896개, 비상장 포함하면 2,000개가 넘는 나라인데 그럼 다 좋은 기업이에요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업하기 쉽다는 거랑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기회를 가진다는 면에서는 일본의 취업률 자체가 높다는 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배경에는 어쨌든 경제 규모라든지 기업들의 규모라는 게 배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졸업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 친구들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이 일본처럼 44만 6천 명 이 친구들을 받아줄 기업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취업률, 아까 말씀드린 한국식으로 비교하면 일본 취업률 약 87.5, 88% 정도의 취업률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이제 MBC라든지 여기서 이제 YTN에서 얘기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일본의 진짜 취업률이 몇 프로야? 라는 내용에까지 이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들고 와 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